미리 경고를 드립니다. 이 영화는 정말 슬픕니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비극적인 운명이 주인공들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또 너무너무 여운이 짙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청춘 멜로에서 느낄 수 있는 판타지를 잘 살린 이미지와 음악이 치트키처럼 사용된 영화죠.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노래에 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이는 하루토는 소심하고 자존감도 조금 낮은 소년입니다. 고등학생임에도 특별한 꿈은 없고 졸업 후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죠. 청춘 멜로 영화가 그렇듯 이런 무채색 소년 앞에 청량감과 에너지를 뿜어내는 소녀가 등장하는데요. 아야네라는 이 친구는 하루토에게 너네 동료가 되라를 당당히 시전합니다. 그녀는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우연히 하루토가 쓴 시를 듣고 작사를 제안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 답답한 소년 하루토는 멋진 제안 앞에서 고민합니다. 아야네는 자신과 너무 다른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였고 작사에도 자신이 없었죠. 사실 아야네는 하루토와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독특한 소녀였죠. 그리고 이 친구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昨日の小テスト私の私字が読めないの全くってわけじゃないんだけど書くことも文字が文字じゃなくて何かの模様っていうのかな発達性ディスレクシア私の症状 발달성 난독증 때문에 글을 읽고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고 인간관계도 쌓지 못했던 겁니다. だからお願い 마음이 약해진 하루토는 아야네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남자 작사, 그 여자 작곡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なくした青空の理由を探してた譜面は書けないけど丸×三角みたいな記号は書けるって言ってたよね。 하루토는 글로 소통이 힘든 아야네를 위해 기호로 소통할 것을 제안하고 그렇게 이들은 낡은 문예부실에서 로맨틱한 시간을 만들어 갑니다. これなら書けるかもみは3だから三角レがレモン色緑。おお秘密の暗号みたいだね 두 사람의 첫 자작곡 잠깐 들어볼까요? なくした青空の理由を探してた心がさんざめくザラザラザラ 이후에도 두 사람의 작업은 이어지고 곡의 완성도가 올라가는 만큼 두 사람의 감정도 쌓여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곡은 SNS에 퍼지고 아야네는 도쿄에서 오디션을 받으며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됩니다. すげえなお前らお願いします 世界が青となら何も見えなくていい未来も過去もいらない 그런데 이 상황이 하루토에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는데요. 현실적인 문제의 한계를 느끼고 고민하게 되면서 아야네에게 차갑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どうしたの僕と遠坂は違うから。何が僕は持ってない人間だから。遠坂が東京に行こうが行く前が僕は卒業したら公務員になるって決めてるし 갑작스러운 하루토의 변화에 아야네는 상처를 받고 두 사람의 작업도 그렇게 끝나게 되죠.
ついてこなくていいって言ったのに。 시간이 흘러 아야네가 도쿄로 떠나는 날이 다가옵니다. インド教だな。こっちだってね、店があんの。生活が落ち着くまで渋々だよ。 뭔가를 직감한 하루토는 갑자기 아야네를 보러 가겠다고 결심하는데요. 사실 하루토는 아야네를 많이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력으로는 아야네의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고 아야네가 자신 때문에 고향을 떠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일부러 거리를 뒀던 겁니다. 자신의 마음보다는 아야네의 꿈이 더 소중했던 거죠. 다행히 열차 시간에 맞게 도착한 하루토. 내심 하루토를 기다렸던 아야네는 하루토를 향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引き止めに来たの。てか行きたくない。東京には水島春人がいない。 하루토 곁에 남을 수도 있다고 말하죠. 고민하던 하루토도 준비한 선물을 건네는데요. 바로 그때 열차의 출발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일본 청춘 멜로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밝고 부드러운 빛이 있죠. 화면을 뿌옇게 만들 정도의 강렬한 빛이 영화의 서정성과 판타지적인 감성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강한 빛이 창을 때리면서 일상적인 공간을 비현실적으로 아름답게 바꿔놓는 걸 볼 수 있죠. 색감도 인상적인데요. 맑고 청량한 색감이 청춘의 시간을 한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늘의 색을 비롯해 푸른색이 유독 아름답게 표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예정된 이별을 암시하며 캐릭터들의 비극성을 강화하는 서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과 시너지를 내는 배우들의 강렬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사랑 감성을 자극하는 배우들이 서사를 끌고 가죠. 대개 남성 캐릭터는 평범하거나 소극적으로 설정되고 여성 캐릭터는 숨길 수 없는 존재감과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캐릭터가 주도적으로 관계를 움직이는 역할을 하죠. 생각해보면 남성 캐릭터들도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어 결코 평범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헤어나 의상 스타일을 너프시켜 배우의 빛나는 이미지를 숨기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만나러 갑니다. 다만 널 사랑하고 있어.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등의 영화가 이런 속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런 일본 청춘 멜로 영화에는 첫사랑의 이미지로 오래 기억되는 배우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의 고마츠 나나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아야네를 연기한 누쿠미 메루도 오래 잔상이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고마츠 나나 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가 오랫동안 귀에 맴돌았죠. 일본 청춘 멜로의 익숙한 구조와 서사 속에 이 작품은 킥으로 음악을 준비해뒀습니다. 글을 쓸 수 없는 소녀는 음악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소극적이던 소녀는 시와 가사로 진심을 전하죠. 물론 태양의 노래처럼 음악을 소재로 썼던 일본 멜로도 있기에 완전히 새롭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눈부신 배우들의 이미지와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의 힘은 강렬했죠. 이 작품을 위해 누쿠미 메루는 1년여간 노래와 기타 연주를 연습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직접 노래씬을 소화했고 덕분에 영화의 감정성과 몰입도를 한층 높일 수 있었죠. 가창 중 목소리의 떨림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 미묘한 떨림으로 인물의 감정을 더 잘 전달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토를 연기한 미치에다 슌스케의 이미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127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오세이사로 유명한 배우인데요. 펀치랑 키와 달리 여리고 부서질 것 같은 이미지로 경량미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던 배우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도 소극적인 모습은 이어지는데요. 절제된 연기 톤 안에 감정 변화를 섬세히 표현했고 20대 이후의 모습에서는 여린 이미지 속에서도 강인함과 성숙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청춘의 초상 그리고 안타까운 운명 앞에 놓인 인물의 심리를 잘 표현하며 연민의 감정을 자아냈죠. 이 영화는 오세이사와 많은 걸 공유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오세이사의 원작자 이치조 미사키의 소설을 원작으로 했고 영화 오세이사의 제작진이 다시 뭉쳤다고 하죠. 여기에 연출은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양지의 그녀, 오세이사 등을 연출한 미키 타카히로가 맡았습니다. 일본 청춘 멜로의 결을 잘 살릴 수밖에 없는 조합이죠. 물론 영화가 너무 가혹하고 슬픔을 강요한다는 인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물들을 떼어놓기 위해 불운하고 비극적인 운명을 밀어붙이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반대로 이런 비극성 덕에 영화의 여운이 더 짙어진다는 점도 부정하기는 어려웠는데요. 영화의 제목에 마지막이 언급되듯 아야네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들이 드러날 때는 꽤 많은 관객이 눈물을 흘리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